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매일 아침 써봤니? 그럼 어떤 일이 생겨? 네, 오늘은 2부입니다. 아직 1부를 보지 못하신 분은요, 밑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1부 꼭 먼저 보고 오시고요. 자, 1부에서는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매일 아침 써봤니?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이 책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1부에서는 제가 이 책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2부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책의 저자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좋은 습관, 실천할 수 있는 그 전략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5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중에 딱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 골라서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겨날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그 중에 딱 하나만 고르셔서요, 여러분의 습관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블로그 글쓰기로 용기를 키웁니다. 글을 쓸 때 이게 재미있을까? 사람들이 이걸 보러 올까? 이런 후진글을 썼다고 흉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 가장 쓰고 싶은 글을 씁니다. 매일 하나의 글감을 떠올리고 제목을 뽑고 편집을 하며 창의성을 단련합니다. 속으로 삭히기만 해서는 절대로 발전하지 않아요. 자꾸자꾸 끄집어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써봤니? 그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 1년만 딱 써보면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 못 쓰죠? 자, 첫 번째는요, 너무 잘 쓰려는 욕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이걸 보러 올까? 이런 후진글을 썼다고 흉보지 않을까? 이런 타인들의 시각을 너무 많이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글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정말 글쓰기가 어려우면 당신이 하는 말을 녹음했다가 그냥 그대로 들으면서 써라. 우리가 이렇게 말은 친구들 할 때 하루 종일도 하잖아요. 근데 글은 쓰려고 하면 단 한 줄을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녹음했다가 그대로 한번 이제 써보려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제 좀 연습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조금씩 이제 쓰게 된다는 거죠. 정말 힘드신 분들은 그걸 이제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속 1년 정도만 쓴다고 하면 누구든지 글쓰기는 잘 쓰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블로그에 이렇게 내 생각과 경험과 이런 책의 내용들을 또 내 생각으로 정리해서 올리게 되면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오게 돼요. 책 쓰자는 요청, 또 칼럼 요청, 강의 요청, 상담 요청,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 나한테 이제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안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돈이 된다고 알려지면 누구나 뛰어들고 경쟁과 함께 산업화가 이뤄지고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기계화와 자동화로 이어집니다. 이런 일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인공지능과 경쟁하며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큰돈 버는 시대는 갔구나.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세상도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일본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작고 소박한 생업 만들기입니다. 네, 여기서 이 작고 소박한 생업 만들기가 뭐냐면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고 돈 때문에 내 시간과 건강을 해치지 않으며 하면 할수록 내 머리와 몸이 단련되고 기술이 늘어나는 일, 이것이 바로 작고 소박한 생업 만들기. 이게 지금 일본의 그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트렌드하게 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작고 소박한 생업 만들기,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나요? 다른 대안이 없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1인 지식 기업을 도전하셨으면 합니다. 내 지식 컨텐츠만 있으면 이것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퍼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컨텐츠만 있으면 됩니다. 내 지식. 이것을 여러분들의 작고 소박한 생업 만들기에 도전하셨으면 해요. 이것을 직장 다니실 때 하나씩 준비해 가신다고 하면 누구든지 1년에서 2년이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이제 꾸준히 못 한다는 거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작고 소박한 생업 만들기 직장 다닐 때 준비하셔서요,
행복한 인생 꼭 만들어 보세요. 이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고 여러분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세 번째입니다. 방송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하지만 팟캐스트와 유튜브, 페이스북 동영상의 등장으로 이제는 영상을 만드는 일도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PD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방송사에 입사해야만 방송을 만드는 시대는 갔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다니TV라는 자만의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기적 같아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내가 나만의 방송국을 이렇게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소저장 소피아님을 보시면 그분은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스마트폰으로 찍고 스마트폰으로 편집하고 스마트폰으로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컨텐츠만 있으면 이 스마트폰 하나로 나만의 방송국을 공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기적이죠.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방송 하나 만들려고 하면 수많은 장비와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 하나로 딸랑 그냥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제 다니TV도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저만의 방송국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컨텐츠가 없어요. 만들면 됩니다. 정 없으시면요, 브이로그, 내 일상을 찍으셔도 되고요. 내가 읽었던 책들을 하나씩 소개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 취미를 공유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컨텐츠나 취미나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사람들을 불러서 이 분야, 각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만의 방송국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처음엔 조금 어설프고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부족한 대로 시작하는 거에 중요합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네 번째 문장입니다. 직장인에게 책 한 권 쓰라고 권하는 자기계발서가 많아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째, 책을 쓰려면 그 분야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쓰는 게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쓰는 분들도 있지만 책을 1년에 한 권씩 써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올해는 어떤 책을 쓸까를 정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책을 읽고 공부해서 편집을 해서 책을 써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책을 쓰려면 그 분야의 책을 읽고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매년 책을 써내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해 가겠습니까? 둘째, 글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분야의 책을 쓰려고 하면 한 50권 정도 그 분야의 책을 갖다 읽으면 글을 통해서 책을 쓰는 게 가능합니다. 대부분 책 쓰기 전문가들이 그렇게 책을 쓰거든요. 그러면 내가 1년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셋째, 출판된 책을 통해 자신은 홍보할 수 있어요. 자신을 퍼스널 브랜딩하는 가장 좋은 또 가장 빠른, 가장 완벽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책 쓰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을 쓰게 되면 그래도 우리 기성세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또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책을 쓰신 분들은 책의 저자로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되면 은퇴 후에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은 명함이 없잖아요. 내 평생 명함이 생기는 겁니다. 작가, 저자, 누구누구. 내 평생의 명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뭐 강연 요청이 올 수가 있고 또 이 책을 읽은 다른 출판사에서 또 다른 출판 제의가 올 수도 있고 다양한 기회들이 나한테 온다는 거죠. 그건 나한테 굉장히 큰 이제 기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한테 엄청난 기회를 주는 이 책 쓰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책 쓰기가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책 쓰기 관련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어요. 이런 책 한 두세 권만 사서 읽어보시면 책 쓰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기회들이 나한테 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한번 시간이 되시면 시중에 나가서 책 쓰기 관련 책 한번 쭉 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 두세 권 사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느꼈던 책 쓰기가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고 여러분도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 생겨나실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책 쓰기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마지막 5번째입니다. 걷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바로 휴대전화에 메모를 합니다. 책을 읽다 재미있는 대목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두고요. 주제와 관련있는 자료 역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스크린 캡처로 저장해 둡니다. 때로는 휴대용 블루투스 키보드를 스마트폰에 연결해 글을 쓰기도 합니다. 퇴근 후에는 그렇게 짬짬이 써둔 메모를 메일로 불러와 살을 붙여서 가며 포스트를 완성합니다. 주말에는 평일에 써둔 메모를 바탕으로 두세 편씩 써두기도 합니다. 이 작가도 보면 그 수없이 많은 이 컨텐츠 소재들을 어떻게 모으고 발견하고 써가는지를 여기 요 문장에 다 나와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담임쌤은 어떻게 매일 컨텐츠를 만들어내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이 작가님하고 똑같아요. 하루 종일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를 생각합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일 아이디어가 그때 뛰어나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저는 침대 옆에 제 메모지가 있는데 그때 떠오르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적습니다. 그리고 전 제 모드 자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까를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책을 읽다가 사람 간의 대화를 하다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길을 가다가 그런 아이디어들이 바로바로 캡처가 돼요. 이렇게 수없이 떠오르는 아이디어 또 이렇게 내가 메모한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만 남겨두면 바로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온라인 메모장에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메모장을 활용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메모를 하는 게 한 2,800개가 넘어요. 보통 제가 하루에 뭐 한 10개에서 많게는 30개 정도의 메모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또 책에 메모를 한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캡처를 해놔요.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 기사를 읽다가 제가 이거 나중에 어떤 컨텐츠를 쓰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메모를 해놓고요. 여기도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죠. 컨텐츠로 만들자 굿. 국회 자료도 찾아서 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보통 이제 하루에 한 10개에서 30개 정도를 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강북 횡단도로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딱 생각이 나면 이게 타이핑이 막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녹음을 해 놓은 겁니다. 네이버 그 녹음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녹음해서 바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 놓죠. 그리고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저는 이런 메모장을요. 제 사무실, 제 차 안에, 또 제 가방에, 제 거실에, 제 방에, 심지어는 저는 화장실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고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들을 이게 다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모아지면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뼈대를 만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유튜브 영상, 그죠? 소재 마인드맵이라고 해서 이 안에는 아직 제가 하지 않은 미완성 마인드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것도 이렇게 보면 기본 이제 뼈대를 만들어 놓고 살을 붙여 놓은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제 근거 자료도 이렇게 출력해서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 이걸 갖고 이제 영상을 이제 찍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내가 컨텐츠를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세상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요. 정말 블랙홀처럼 나한테 이런 컨텐츠 소재들이 옵니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조각들이지만 이것들을 이제 모아서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면 그러더니 어느 정도 봐줄 만한 이제 컨텐츠가 되는 겁니다. 컨텐츠 만들기 이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요.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천년만년이 가도 내가 바뀔 것은 1도 없어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의 저자가 알려주신 내 습관으로 만들어서 나를 변화시킬 그 5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셔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내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1년 뒤, 2년 뒤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오늘 그 5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에 10분 글쓰기. 정말 힘들면 내가 그냥 편하게 얘기한 거를 녹음해서
그걸 들으면서 글로 쓰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작고 소박한 생업 만들기. 평생의 업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직장을 다닐 때 인생 2막 플랜 B를 충분히 직장 다니면서 가능해요. 만약 다른 게 없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1인 시격, 내 컨텐츠만 있으면 그 생업을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생업 만들기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나만의 방송국 만들기. 예전에는 방송국 만드는 게 정말 대기업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돈 하나도 없이 내 컨텐츠만 가지고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책 쓰기에 도전하기. 책을 쓴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중에 나가서 책 쓰기 관련 책 두세 권만 읽어보시면 나도 책을 쓸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 책 쓰기를 통해서 나의 발전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부분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책 쓰기 충분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섯 번째, 아이디어 메모의 습관화. 이렇게 내가 글을 쓰든 어떤 방송을 만들고 책 쓰기 도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컨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컨텐츠를 이게 습관화가 안 됐으면 만들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대로 하게 되면 누구든지 컨텐츠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튜브를 만들 수도 있고 블로그에 글을 쓸 수도 있고 이걸 모아서 책을 만들 수도 있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컨텐츠의 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시청자 여러분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선택하셨나요? 네, 저는요 1번을 선택했어요.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 한다고 이 글쓰기를 예전에 매일 했었는데 지금은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어요. 다시 제가 매일 아침 10분 글쓰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떤 걸 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하시든 간에 하나만 딱 선택하세요. 여러 개 하지 마시고요. 하나 하기도 힘드시잖아요. 하나를 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면 1년 뒤에 정말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매일매일을 축제와 축복 속에서 살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그게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성장시킬 하루의 목표치를 정하고요. 매일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완수하여 그 작은 성공을 이룰 때마다 축배를 들며 자축을 합니다. 그럼 나는 매일 축복과 축제 속에서 살게 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